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프로그램을 배우는 수업을 영상으로 배우는 것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영상을 눈으로 봐서는 사실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컴퓨터에서 포토샵을 열어서 선생님과 함께 따라하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 유료이기 때문에 사는 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설치를 해서 수업뿐 아니라 수업의 예습 복습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포토샵이 굉장히 빠르게 그 실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을 열어서 켜면 처음은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이게 포토샵 CC 버전으로 오면서 항상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전 버전을 쓰신 분들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문서를 열어서 새로운 문서에서 파일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까지 작업하던 파일들을 열어서 할 건지를 일단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먼저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그 문서를 열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통 사진 유형의 작업들, 그 다음에 인쇄 유형의 작업들, 그 다음에 아트 작업,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웹용 작업, PC 기반의 웹을 할 때, 웹죠. 뭐 이렇게 웹 이벤트 페이지라든가 막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요거는 모바일용 그래픽을 만들 때 쓰는 거고 각각의 적합한 그런 뭐 이런 사이즈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웹용으로 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웹에서 뭐 권하는 요런 사이즈가 있네요. 요 사이즈를 많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이 점들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웹용으로 할 때는 보통 픽셀 단위의 크기 단위로 한다. 그리고 해상도, 레졸루션의 해상도를 뜻하죠. 1인치,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에 몇 개의 픽셀이 들어가냐? 72개. 여기 72개 정도가 들어가면 충분한 해상도를 내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를 할 때는 좀 다릅니다. 프린터는 일단은 그 요 사이즈의 기본 단위가 인치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상도도 1인치당 이게 픽셀이 300개나, 그러니까 1인치, 1인치, 가로 세로인치 1인치에 300개의 픽셀이 들어갈 정도로 높은 해상도를 요구한다는 점. 그러니까 인쇄를 위한 그래픽 작업에서는 해상도가 높은 걸 요구해요. 그렇지만 웹용에서는 한 72 정도를 면은 충분히 우리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고, 사이즈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이 정도를 지정을 하시고, 아트보드는 일단 요건 닫아두도록 할게요. 닫은 상태에서 크리에이트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문서의 기본적인 형식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작업하던 거를 열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열어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 오픈을 눌러도 되지만 작업하다가 또 열어야 될 때는 파일에 오픈을 누르시면 돼요. 오픈을 누르셔서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면 우리 선생님이 예제로서 미리 제시해 드린 거 있죠. 그런 파일들이 이렇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예제로서 제시한 것들은 이렇게 01번 폴더로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실습하기가 좋고,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세 번째 시간에 어떤 파일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시간 예제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먼저 여기서 첫 번째 시간의 예제 중에서 Understand Layers PSD라는 파일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포토샵 파일은 확장자가 PSD예요. 그래서 PSD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열기를 하면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작업하던 파일을 연 거고, 요거는 새롭게 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샵을 처음 본 느낌이 어떠세요? 포토샵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되죠. 그래서 포토샵을 배우신 분들은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너무 편리하다고. 포토샵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포토샵은 근데 우리가 비트맵이라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라 그래서 픽셀 단위로 어떤 색과 그래픽을 구현한 프로그램, 그걸 어떤 파일을 비트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맵 파일들을 편집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벡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픽셀 단위로 해상도를 구현했다 해봐도 수학적인 산식을 통해서 이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포토샵 프로그램은 주로 비트맵을 쓴다. 비트맵 파일들을 편집할 때 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메뉴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메뉴는 대개의 경우 요 위치에 있죠. 요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의 모든 기능은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파일 메뉴, 에디트 메뉴, 그 다음에 필터 메뉴, 그 다음에 뷰 메뉴, 윈도우 메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메뉴니까 이렇게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뉴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초보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하는 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다면 초급 시절 때, 그러니까 초급인 시절에서 많이 쓰는 메뉴가 요거다라는 뜻이고, 중고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많이 이런 메뉴, 구석구석에 있는 메뉴를 되게 많이 쓰게 돼요.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수업은 초급, 그러니까 포토샵의 어떤 초급을 배우시는 분이다 생각하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에서는 주로 파일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써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거나 열거나 기존에 있는 걸 열거나 닫거나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열거나 이런 작업들을 이제 주로 파일 메뉴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주로 이제 편집 작업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지 관련된 거 작업도 많이 써요. 요건 이미지 관련된 거 쓰고요. 요건 레이어에 관련된 기능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좀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지만 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뷰는 여기서 주로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룰러라는 것은 여기에 요런 자같이 생긴 거죠. 가로 세로로 있는 요 자를 룰러라 그러고요. 그래서 룰러가 여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체크를 이렇게 닫으면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룰러는 뭐에 쓰는가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배우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타나게 하거나 안 나타나게 하는 메뉴는 여기 뷰에서 작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메뉴에서는 주로 패널이라는 것은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듯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패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패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들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이 모든 패널이 항상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패널들이 이렇게 보시면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패널만이 여기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뭐가 체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가 되어 있나요?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어 패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패널,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에 패널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좀 숨어 있긴 한데 여기 지금 캐릭터 패널이 있죠. 캐릭터 패널이 있는데 이걸 윈도우를 클릭하시면은 캐릭터 패널이 체크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 중에서 우리가 패러그래프 패널, 단락을 지정할 패러그래프 패널을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널들을 표시할 때 쓰는 기능들이 이 윈도우 메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헬프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도움말이나 이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헬프에서 여기 CC를 눌러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요거는 어도비 포토샵 CC 버전이다. 그리고 여기는 20 버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선생님은 20 버전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18 버전과 20 버전은 사실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기본적인 사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클릭해서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메뉴 기능이 있다는 점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툴 패널, 이것도 패널이에요.
보시면 윈도우에서 여기 툴 패널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툴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툴 패널은 어떤 용도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툴 패널은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그 패널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브 툴, 그 다음에 셀렉션 툴, 렉탱귤러 마키 툴, 영어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포토샵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영문판으로 설치를 하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현장에서 영문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볼 때 국내 분들이 강의를 해놓으신 것들은 주로 초급을 대상으로 한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강좌이 많지만 보통 외국인들이 포토샵 강의를 해놓은 것들은 되게 중고급자용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강의, 여러분들도 중고급으로 넘어가시겠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중고급으로 넘어가실 때는 반드시 그런 외국인들의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메뉴를 영어로 배워두시면 그때 가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메뉴 이름이 나타난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하얀 점이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여기 해당되는 하위에 또다시 메뉴, 이렇게 도구들이 나타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다. 이거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중요한 건 억지로 외워야 되지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메뉴들이 숨어 있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쭉 이제 그런 어떤 도구 모음의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상태표 시줄이라 해서 여기 지금 이게 다큐멘트가 지금 용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지금 몇 %로 지금 배율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태 표시에서는 그런 점을 한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패널들이 이렇게 나타나져요. 여기 컬러 패널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정경색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죠. 이거는 정경색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워치 패널은 주로 이제 저기죠. 이게 좀 견본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견본은 자주 사용하는 색들을 이렇게 모아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견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패널들이 이렇게 있어요. 패널들도 여기도 이렇게 이중으로 있네요. 클릭하시면 여기서 또 뭐가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은 근데 처음 했을 때 보통 이제 포토샵을 처음 설치해서 열면 보통 이런 메뉴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떤 것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래요. 인터페이스인데 그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보통 초보자들은 에센셜 인터페이스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제 뭐 다른 작업, 3D 작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패널들이 제공이 되고, 워크스페이스에서 그래픽 앤 웹 작업할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에서 페인팅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센셜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토샵은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가 되어 있죠. 근데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는 옵션 패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거는 컨트롤 패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 옵션 패널은 뭐냐면 우리가 도구 모음에서 도구 모음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 도구 모음에 해당한 약간 옵션, 좀 더 상세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속 바뀌고 있죠.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의 좀 세부적인 지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옵션 패널이라고 하기도 하고 컨트롤 패널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많이 쓰는, 포토샵에서 정말 많이 쓰는 이 툴 패널에 있는 그 주요 기능들을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모두 다 설명하지 못하고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 무브 툴, 이거는 무브 툴이라고 되어 있죠? 이동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면 셀렉션 툴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영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렉탱귤러 마키 툴, 요거는 네모나게 사각형 모양의 선택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일립티컬 마키 툴은 원형 선택 툴이고, 요거는 어떤 직사각형, 가로 직사각형으로 길게 선택을 하는 거, 요거는 세로 선택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라쏘 툴이라고 그래서 올가미 도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가미 도구, 올가미처럼 생겼죠? 올가미 도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각형 올가미 툴, 폴리고널 라쏘 툴, 매그니틱 라쏘 툴, 요거는 자석형 마트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선택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긴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직접 선택하는 거라서 요거는 빠르게 선택할 때 요거는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선택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크롭 툴이라 해서 뭐 자르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프레임 툴이라 해서 어떤 프레임은 뭘까요? 우리가 프레임은 꼭 액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요거 사용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드롭 툴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색상을 선택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요거 만약 클릭해 보시면은 아이드로퍼 툴 클릭하시고, 만약 요 디자이너가 머리에 쓴 요 색깔이 궁금해요. 그러면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정경색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요 색깔이 뭘까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요거는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이죠. 요 색깔이고, 요 색깔의 코드 번호는 A49000C 라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무수히 색깔이 이렇게 다 코드 번호가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자, 이거 캔슬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은 힐링 브러쉬 툴이 있어요. 이거는, 자, 힐링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죠? 뭔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힐링 브러쉬, 힐링 도구들이 쭈르륵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브러쉬 툴이에요. 요거 브러쉬 툴은 이렇게 브러쉬처럼 막 그려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펜슬 툴 이렇게 있고요. 요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요거는 크런 스탬프 툴이에요. 이거는 도장을 찍듯이 뭔가를 이렇게 복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히스토리 블러시 툴, 이거는 이제 그 브러쉬 툴 중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구할 때 사용하는데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레이저 툴, 지울 때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레이던트 툴과 페인트 벗기 툴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색을 채울 때, 요거는 색을 점진적으로 색깔을 바꿀 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어떤 기능이냐면 블러 툴이에요. 블러 툴을, 이거는 이미지를 흐릿하게 하거나 선명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뭉갤 때 이렇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용하면서 또 배울 거예요. 자, 이건 닷지 툴이라 해서, 닷지 툴은 어떤 그 드래그해서 그 영역을 밝게 만드는 데 쓰이고요. 요거는 번 툴이라 해서 특정 영역을 클릭해서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도를 조정하려고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펜 툴이라 그래서 펜 툴은 일종의 그 패스형의 도구를 말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 포토샵이 비트맵 이미지들을 편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그래픽을 편집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장단점이 좀 있는데,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조차도 이런 벡터적인 그래픽 기능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의 전형적인 것이 이 펜 툴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허리지널 타입 툴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가로로 문자를 쓰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세로 버티컬 타입 툴, 이거는 버티컬 타입 마스크 툴이라 해서 어떤 선택 영역과도 같은 거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패스를 선택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볼 수 있고, 여기는 좀 도형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요 앞에 있는 거는 도형 모양으로 선택하는 도구였다면, 요거는 그야말로 도형이에요. 도형이라서
직사각형, 그 다음에 라운디드 렉탱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거는 원형 도형이고, 요거는 폴리고널은 다면적인 도구라고,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각형 도구. 요거는 커스텀 쉐이프 툴은 사용자 정의. 요거는 선을 나타내고요. 자, 여기 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이미지를 볼 때, 요걸 옮길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고, 요거는 확대 축소 단추고요. 확대 축소 단추고, 요거는 이제 이 툴 패널을 좀 편집할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가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으로는 요게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이, 정경색이에요. 정경색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 펜으로, 붓으로 이렇게 칠했을 때 위에 칠해지는 것이 여기 정경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는 바닥 색깔이 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색깔로 갔다가도 요걸로 하면은 원래 기본적인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요 패널에 대한 이야기예요. 패널은 일단은 요 정도 우리가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을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걸 정도로 초보 때는 요 정도만 갖고도 많이 작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보통 요거에 대한 패러그래프 패널, 요거는 이제 단락에 대해서 편집하는 그 패널인데, 요것조차도 여기에 오른쪽에 메뉴들이 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패널별로 메뉴가 있다. 예를 들어 캐릭터 패널을 이렇게 빼봤어요. 드래그하면 빼지죠. 그럼 이 컬러 패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자기 기능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일단 확인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가져가서 여기다가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옆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위에다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편집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모아져 있는 게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일단 패널 중에서는 레이어 패널이 가장 많이 쓰고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은 정말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다 익혀두셔야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기능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Understand Layers PSD라는 파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픽들이 레이어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포토샵은 이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레이어별로 작업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널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파일을 불러드릴 때 여기 모드를 보시면은 이거는 RG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인쇄용은 CMYK로 되어 있어요. 잉크의 사원색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빛의 삼원색은 레드, 그린, 블루로 되어 있어요. 빛의 삼원색이라는 것은 이제 빛의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 패널이 있고요. 패스 패널은 우리가 그 벡터 개체적인 작업들을 할 때 여기에 레이어처럼 쌓이니까 그런 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자에 관해서는 캐릭터 패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캐릭터 패널에서는 글꼴 스타일, 글꼴의 크기, 글꼴의 행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글꼴 크기라면 요거는 이제 요거와 요거는 자간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그 글자와 관련돼서는 거의 요것만 좀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패러그래프 패널은 주로 단락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단락을 처음부터 왼쪽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 쓴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관여를 많이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 패널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만 보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우리가 캐릭터 패널과 패러그래프 패널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패널도 마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프로그램 그
포토샵 프로그램의 영상 강의를 따라 하시는데 힘드시죠? 여기까지 따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